할머니의 아침은 늘 천천히 시작된다. 눈을 뜨고 일어나. 앉는 것조차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릎이 먼저 깨어나는 날들은 유난히 더 아프다. 계단 한 칸을 오를 때마다 다리에 쌓였던 세월이 콕콕 신호를 보낸다. 예전처럼 한 번에 쭉 뻗어 올라가는 움직임은 멀어졌고 본인의 몸을 본인이 믿지 못하는 순간이 더 많아졌다. 무릎 통증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다. 그것은 이동을 막아버리는 벽이 되고 사람들과의 시간을 줄여버리는 선이 된다. 활동이 줄어들면 무릎 주변 근육은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는 만큼 통증은 더 커진다. 할머니는 이 순환이 참 얄궂다고 느낀다. 아파서 못 움직이고 못 움직이니 더 아프다. 의사들은 종종 설명한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체중 부담이 그대로 관절에 실려 통증이 심해진다고. 특히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이 힘을 잃으면 보행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이 근육들이 무릎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그 말을 떠올리며 가끔 다리를 쭉 펴보기도 하고 의자를 잡고 조심스럽게 일어나 앉아보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다. 몸은 예전과 다르고 혼자 있는 집안은 조용하다. 주방에서 식탁까지 걸어가는 거리도 어떤 날은 길게 느껴진다. 발걸음이 불안하면 생각도 불안해지고 불안은 몸을 더 굳어지게 만든다. 할머니는 자신의 걸음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 두렵다. 길을 건너는 시간도 늘어나고 조금만 경사진 길에도 심장이 빨리 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이가 들면 다 그래. 그 말은 위로 같지만 어떤 날엔 더 외롭게 만든다. 할머니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몸이 마음을 따라와 주지 않으니 쉽게 의기소침해진다. 바깥 세상에 나가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집안의 하루는 더 길어지고 더 고요해진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량도 줄어든다. 근육량이 줄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체중은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준다. 이 모든 변화는 할머니 몸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거울 속 모습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안쪽의 힘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할머니는 예전의 자신을 기억한다. 아이들 손을 잡고 바닷가 모래 위를 걸었던 그때. 깔깔대며 뛰던 손주를 따라가다 넘어지기도 했던 그때. 다리가 아픈 건 일시적인 일이었다. 젊음은 끝이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걷는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다. 무릎 통증은 할머니에게 작은 선택들을 빼앗아갔다. 마트에 가서 장 보는 것,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는 것, 동네 공원 산책을 계획하는 것. 모두 큰 결심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일들이 이제는 하루의 핵심 일정이 된다. 그러나 할머니는 알고 있다. 통증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관리하라는 신호라고. 근육을 조금이라도 깨우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주 작고 느린 걸음이라도 그것이 앞으로 나가고 있다면 충분하다.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햇살이 기울어가는 모습을 바라본다. 눈으로는 세상을 보고 있지만 발은 세상을 향하지 못한다. 마음은 여전히 가고 싶은 곳이 많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 없는 바다, 사진으로만 보던 꽃길, 손주와 나란히 걷는 둘레길. 언젠가는 가보고 싶다. 언젠가는 내 발로 걷고 싶다. 그 바람은 아주 조용하지만 쉽게 꺼지지 않는다. 할머니 안에 아직 남아있는 힘의 씨앗. 그것이 언젠가 다시 자라날 수 있을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희망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할머니의 하루는 조용히 흘러가지만 몸과 마음은 매일 작은 싸움을 한다.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움직일까 멈출까를 고민한다. 통증은 움직이는 걸 막아서는 무서운 존재지만
움직임이 사라지면 그 기회에 힘을 잃고 더 커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움직일수록 통증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든다. 관절을 지켜주는 건 관절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을 지탱하는 근육이기 때문이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천천히 걸어보기, 집안에서 두세 걸음 더 내딛기. 이런 아주 작은 동작들이 관절에 큰 변화를 만든다. 할머니는 아직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느리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힘을 주면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신호. 무릎 통증이 심한 사람들은 종종 다리를 덜 쓰려고 한다. 그러나 다리를 덜 쓰는 순간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고 관절은 더 불안정해진다.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에서 무릎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이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며 관절에 부담이 몰린다. 엉덩이 근육도 마찬가지다. 이 근육은 골반을 안정시키며 매 걸음을 지켜준다. 보이지 않지만 걸음마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학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활동을 조금씩 늘리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액이 더 잘 순환하며 무릎 내부 마찰이 줄어든다. 그로 인해 통증이 감소한다. 통증이 줄어들면 다시 움직일 수 있고 이 선순환이 반복되며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된다. 하지만 그 시작점은 언제나 작고 조용하다. 누워있는 자세에서 앉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그리고 방 안에서 몇 걸음 걷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인생의 큰 흐름을 바꾼다. 할머니는 가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본다. 한때 누구보다도 바쁘게 다녔던 발. 아이들 손을 잡고 시장을 오르던 발.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버스를 타고 먼 길도 걸었던 발. 이제 그 발은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나 느리다고 해서 멈춘 것은 아니다. 아직 할머니는 걷고 있고 걷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누구도 할머니의 속도를 조급하게 판단할 수 없다. 목표는 다른 사람과 속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었다면 그것은 어제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는다. 움직인 만큼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 집안에서라도 몸을 조금씩 깨우면 할머니의 날들은 달라질 수 있다. 소파에서 천천히 다리를 뻗어 무릎을 곧게 펴는 것.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며 종아리를 자극하는 것. 의자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앉는 것을 반복하는 것. 이 동작들은 힘겹고 숨이 찰 수 있다. 그러나 짧은 숨 사이사이 희망이 자란다. 의학자들은 말한다.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하다고. 근육은 나이로 인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줄어드는 것이라고. 무릎이 약해지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기 때문에 점점 약해진다고. 이 진실은 누구에게나 유효하다. 할머니에게도 예외는 없다. 하루를 지나는 속도가 달라져도 좋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통증은 쉬어가라는 신호이지 끝이라는 신호가 아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천천히 움직인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린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 아주 작은 용기가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 바깥 공기가 그립고 마주치는 사람들의 온기가 그립고 바다를 향해 걷는 상상이 자꾸 떠오른다. 아직 몸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간 상태다. 언젠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씩씩하게 걷고 싶은 마음. 그 바람이 할머니를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삶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몸짓 하나가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할머니에게 무릎 통증은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감이 줄고 선택지가 줄고 하루의 범위가 줄어드는 심리적 문제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가능한 일이 되었다.
멀리 나가려면 생각이 많아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느끼면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무릎이 아플수록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망설이게 된다. 친구를 만나면 즐겁지만 그곳까지 가는 여정이 부담이다. 길을 걸을 때 무릎이 흔들리면 넘어질까 걱정이 앞선다. 작은 돌부리 하나가 큰 장애물처럼 느껴진다. 몸의 변화는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든다. 자신감은 근육처럼 조금씩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활동량이 줄어드는 동안 할머니 무릎 주변 근육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골반이 불안정해지고 그 부담은 곧바로 무릎으로 내려간다. 걸음걸이가 흔들리고 작은 오르막에서도 무릎이 버티지 못한다. 근육이 약해질수록 관절 내 연골은 더 큰 압박을 받는다. 이 압박은 통증을 키운다. 통증은 다시 움직임을 줄인다. 이 반복은 할머니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희망도 있다. 근육은 다시 강해질 수 있다. 어떤 나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자극을 받으면 반응한다. 아주 작고 단순한 동작들이 근육을 깨우는 시작점이 된다. 무릎을 곧게 펴고 천천히 굽혔다 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의자를 잡고 일어섰다 앉는 반복도 훌륭한 운동이 된다. 이 동작들이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할머니는 아무도 보지 않는 집안에서 이런 움직임들을 조금씩 시도하고 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다리를 뻗어보며 무릎의 변화를 느끼려고 한다. 어떤 날은 그날의 목표를 이루었고 어떤 날은 통증 때문에 멈췄다. 하지만 어제보다 더 움직였다는 사실은 몸에 남는다. 몸은 움직인 만큼 기억한다. 근육은 자극받은 만큼 깨어난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을 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예전에는 어떻게 저렇게 오래 걸었을까? 그때는 근육이 더 강했고 관절의 상태도 지금보다 좋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변화라도 매일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든다. 집 안에서라도 움직이는 시간을 만들면 혈액이 흐르고 관절에 영양이 공급된다. 심장의 박동이 조금 빨라지고 몸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기분도 조금 더 밝아진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날씨처럼 마음도 흐릴 수 있지만 몸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면 그 하루는 달라진다. 할머니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두렵다. 오래 걸을 자신이 없고 계단도 부담스럽고 비탈길은 생각만 해도 힘들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움직이고 싶은 의지가 있다. 갇혀있는 몸보다는 걸을 수 있는 몸을 원한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걷는 일상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할머니는 잘 알고 있다. 언젠가는 다시 편하게 걸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소망이 조용히 숨쉬고 있다. 이 소망이 바로 희망이다. 희망은 소리 없이 몸을 깨운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아주 천천히라도 앞으로 나아간다. 할머니의 하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여전히 남은 길이 있고 만나야 할 장면들도 남아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이다. 할머니는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 몸은 여전히 무겁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단단한 움직임이 쌓이고 있다. 아직 바깥 세상까지 나아가진 못했지만 몸은 조금씩 깨어나고 있고 마음속 빛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무릎이 아파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으려는 의지가 할머니를 붙잡고 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다시 생기고 무릎 주변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수 있다. 근육이 늘어날수록 무릎의 부담은 줄어든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사실을 넘어 할머니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 몸이 강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면 마음도 더 넓어지고 밝아진다. 삶의 힘은 몸에서 시작해 마음까지 이어진다. 집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반복, 발 뒤꿈치 들기, 무릎 펴기. 이 운동들은 기적처럼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기적을 만든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는다. 작은 자극이 쌓이면 힘은 반드시 돌아온다. 할머니가 느끼지 못할 만큼 느리게 진행되어도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집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손주가 놀러 온 것이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보기만 했던 손주가 오랜만에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다. 웃음소리가 울리고 작은 발소리가 집안을 바쁘게 뛰어다닌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손주는 공을 들고 다가오고 장난감을 들고 이리저리 움직인다.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손주를 따라 몸을 조금씩 움직인다. 소파에서 일어나 앉는 횟수가 늘고 손주가 떨어뜨린 장난감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인다. 아주 작은 움직임들이지만 이 동작들은 무릎 주변 근육을 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무릎을 펴고 굽히는 동작은 햄스트링과 허벅지 앞쪽 근육을 자극한다. 땅에 떨어진 공을 짚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동작은 엉덩이 근육까지 사용하게 한다. 근육과 관절은 움직일수록 활성화되고 혈액과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쌓이면 관절은 안정되고 통증은 점차 줄어든다. 손주는 할머니가 천천히 움직여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움직임을 재촉하지 않고 할머니의 속도를 그대로 받아준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손주의 웃음은 그 어떤 통증보다 강한 힘을 가진다. 손주의 환한 얼굴은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어 깨운다. 할머니는 손주의 작은 공을 받아 손가락을 움직이고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려 공을 다시 굴려준다. 손목과 어깨, 등 근육이 사용되며 몸 전체에 움직임이 생긴다. 오랜 시간 굳어있던 관절들이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이 든다. 몸 곳곳에 힘이 조금씩 들어가며 숨도 조금 빨라진다. 움직임이 늘어나면 심장도 조금 더 힘차게 뛰기 시작한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체온이 오르면 근육이 부드럽게 풀린다. 이렇게 몸 안쪽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조금씩 쌓이고 있다. 할머니는 잠깐의 놀이만으로도 몸이 전보다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낀다. 손주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무릎 통증이 잠시 잊힌다. 통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웃음과 움직임이 동시에 만들어낸 긍정적인 자극이 할머니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운다. 감정적 만족은 통증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분이 좋아지면 통증에 대한 인식도 낮아진다. 놀이가 끝나고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할머니는 깨닫는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움직였다. 어제는 하지 않았던 자세 변화, 어제는 해내지 못했던 동작들이 오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작게 느껴지는 변화일 수 있지만 이것이 곧 할머니의 달라진 하루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덕분에 몸이 조금 더 깨어났고 마음도 조금 더 환해졌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희망을 떠올린다. 이 움직임들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다를 향해 걷는 상상도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움직임은 시작되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리고 그 작은 걸음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손주와 함께하는 놀이는 할머니의 몸을 깨우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손주가 공을 굴리면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고 장난감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이런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되돌렸다. 근육은 움직일수록 자극을 받고 자극이 쌓일수록 힘을 만들어낸다. 특히 무릎 뒤쪽의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이 작용하면 관절이 안정되고 걷는 동작이 편해진다. 할머니의 움직임이 늘어나자 혈액순환도 활발해지고
관절 주변 조직이 부드러워졌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심장이 더 세게 뛰고 호흡도 깊어졌다. 그 모든 변화가 몸을 따뜻하게 만들며 통증을 덜 느끼게 했다. 할머니는 순간순간 몸이 가벼운 느낌을 받았다. 움직임이 늘어날수록 자신감도 커졌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손주의 웃음은 할머니에게 계속 움직일 힘이 되어 주었다. 몸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천천히 찾아왔다. 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했다. 손주와 함께하는 일상은 할머니에게 운동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간이 반복될수록 몸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공을 주고받는 동안 어깨와 등까지 힘을 쓰게 되었고,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을 줍는 동작은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함께 작동시켰다. 이렇게 다양한 근육이 동시에 일하면 관절에 집중되던 부담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훨씬 안정된다. 손주를 따라 잠깐 서 있다가 앉는 동작만 반복해도 하체 근육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 할머니는 손주를 보며 자꾸 더 움직였다. 아이가 웃을 때, 손을 흔들 때, 달려오면 받아줘야 할 때. 이런 모든 순간이 할머니의 몸에 작은 훈련이 되었다. 활동량이 조금씩 늘어나자 숨이 덜 차고 다리가 전보다 덜 무겁게 느껴졌다. 활동 시간이 늘어나자 할머니의 몸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다리에 힘이 붙었다. 숨이 차오르는 속도가 늦어졌고 회복은 더 빨라졌다. 할머니는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조금씩 멀리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다리가 덜 떨렸다. 근육이 관절을 잡아주니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도 줄었다.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 통증이 회복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몸이 버티기 시작하면 마음도 버티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무릎 주위 근육이 강해지면 관절을 보호하는 힘이 생긴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보행 안정성을 높여준다. 근육이 몸을 잡아주니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었다. 작은 움직임의 반복이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아주고 있었다. 활동량이 늘어나자 심장과 폐의 기능도 좋아졌다. 걷는 동안 숨이 차오르지만 그만큼 회복도 빨라졌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관절에 필요한 영양도 잘 전달되었다. 몸 전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바닷가를 걸으며 할머니는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다. 모래 위를 걷는 동작은 다리 근육을 더 깊게 사용하게 했다. 균형을 잡기 위해 발목과 엉덩이 근육이 함께 작동했고 걸음 하나하나가 재활 운동이 되었다. 즐거움은 통증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경사가 있는 길을 오르내리며 할머니의 다리는 더 강해졌다. 계단을 오르듯이 근육이 몸을 끌어올렸고 내려갈 때는 관절을 보호하는 힘이 발휘되었다. 몸이 흔들릴 때마다 균형을 잡는 능력도 함께 자라났다. 할머니는 점점 더 멀리, 더 오래 걸을 수 있었다. 가족과 함께 걷는 이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 걷는 것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쁨이 되었다. 통증이 있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조차도 할머니의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희망이 되었다. 넘어질까 두려워 숨죽였던 시간이 이제는 뒤로 물러났다. 몸이 움직일수록 마음도 강해졌다. 할머니는 자신이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걸음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무릎이 약해도 할머니의 삶은 멈추지 않았다. 근육이 힘을 내자 마음도 힘을 냈다. 몸이 할 수 있다고 말해주니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이제 할머니는 멈추지 않는다. 천천히라도 걷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삶은 다시 앞으로 향했다. 작은 걸음이 모여 더 큰 세상을 보게 해주었고 그 안에서 할머니는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
바다는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잘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할머니의 걸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다.